안녕하세요, 경제마입니다. 최근 자산 시장의 흐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, 나스닥, 다우, 암호화폐 시장까지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뭐 3%, 4% 빠진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1% 정도로 좀 덜 빠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런데 뭐 그냥 보면은 당연히 그럴만한 게 나스닥은 이렇게 1년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크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스피는 나스닥이 1년 동안 오를 때 횡보를 했어요. 이번에 덜 빠진 게 우리나라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. 안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별로 없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런 걸 보면은 굳이 왜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회의감이 좀 들긴 합니다. 물론 코스피에서도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긴 하는데 저같이 장기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장투하는 분들은 코스피는 굳이 할 필요 있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까지 투매를 하는 모양이 나왔었습니다. 지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실시간으로 바이낸스를 보고 있었어요. 한 번에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너무 큰 투매가 나와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거 대하락적인 시작이 아닐까? 그래서 저도 좀 정신을 좀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. 54K 오면은 한 번 더 사야지, 추가 매수를 해야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한 거는 해야 되는 편이라서 제가 54K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자산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뭘까? 저는 그 바로는 몰랐어요. 이게 투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누 변이라고 그러죠. 지금은 WHO가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. 델타 변이보다도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높인 것 같고요. 현재 오미크론은 이렇게 남아공 가우탱주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등장 2주도 안 돼가지고 신규 확진자의 75%를 차지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 변이가 됐다. 지금 정확한 치명률이랑 전파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세 변이가 됐다는 걸 보면은 전파력이 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스파이크 단백질 32곳에서 변이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.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32곳에서 변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약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어제 WHO랑 CDC가 아예 그냥 지정을 해줬죠. 우려 변이라고, 코로나 우려 변이라고. 이렇게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, WHO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우려 변이라고 지정을 하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커졌던 것이죠. CDC도, 미국에 있는 CDC도 우려 변이로 등록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CDC는 델타에만 우려 등급을 부여했는데 오미크론을 부여를 했다는 것은 오미크론이 꽤 위험한 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. 하여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워요. 저도 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옛날 생활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새 변이가 나오면은 이게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정말로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그런 거고 이렇게 변이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제한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죠. 이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된 건 자산시장에서는 호재입니다. 지금 뉴스 기사에서 무슨 악재일까 이렇게 말했는데 파월 의장은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예요. 부의장이 된 게 브레이너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분보다 더 비둘기파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통화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거든요. 그런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악재냐라고 하는 게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 파월 의장이 그런
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예측이 있었으니까, 그리고 테이퍼링 이미 하겠다고 FOMC 회의록이 나왔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, 이거는 누가 돼도 인플레이 심해지면은 금리 인상 해야죠. 그건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. 악재라기보단 저는 이 사람이 연임된 거는 호재라고 봅니다.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덜해지겠죠.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변이가 나왔잖아요. 오미크론이라고. 그래서 자산시장이 불안해지고 다시 락다운이 되면은 이 사람이 과연 계획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? 6개월 동안 테이퍼링 한다 그러는데 이제야 백신이 거의 다 대부분 맞아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양상인데, 다시 이렇게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물론 다 예측입니다만 항상 최악의 변수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. 그렇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거예요.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 사람은 통화를 늘린 정책을 쓰잖아요. 오미크론이 근데 나타나가지고 다시 경제를 안 좋게 만든다? 그럼 다시 유동성 파티 국면이 올 거예요. 왜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다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오미크론의 공포 때문에 또 자산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연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다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예측은 이렇게 오미크론이 공포가 돼가지고 자산시장이 쭉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은 연준이 다시 돈을 풀고 경제부양 정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위로 상승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.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점점 녹아내린다는 거죠. 인플레이션 해지를 항상 의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랑 암호화폐를 추천드려요. 주식을 할 거면은 코스피보다는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염병이 나오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오미크론만 변이가 나올까요? 코로나의 변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. 화이자, 모더나 백신 그 두 개 회사가 백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각국에서 다 사간 거 생각해보세요. 예, 백신 잘 개발하고 치료제 잘 개발하면은 돈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실제로 어제 오미크론 뉴스 뜨고 나스닥은 뭐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 화이자는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. 바이오 기업 투자하면서 뭐 거품이다, 실체는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중요해질 거라는 게 이게 체감이 너무 확 돼요. 저는 옛날부터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송도 영상도 찍은 거거든요. 제 송도 영상은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으니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오미크론으로 자산시장이 깨진 걸 보면서 바이오 시장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구나 라는 확신이 다시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주식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바이오 유망 기업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장에서는 화이자, 모더나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있겠죠. 또 이런 암호화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는 세상이 오면은 이 가상세계 이용의 필요성이 커질 겁니다. 최근 페이스북에서 사명도 이제 메타로 바뀌고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. 이미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. 코로나가 정복이 되고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직접 출퇴근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. 사람들은 굳이 회사에 안 가도 내가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적용될 분야가 업무 분야가 아닐까. 사무실은 정말 특별할 때만 가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나머지 일은 뭐 컴퓨터, 뭐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암호화폐도 대표적인 코인인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제가 뭐 메타버스가 좋으니까 디센트럴랜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.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. 질병이 이렇게 도니까 메타버스가 중요해지는 건 맞는데 디센트럴랜드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
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꼴이고, 그러니 언젠가 조정기가 올 테니 그때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자기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되 뭐 어떤 하나의 종목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. 저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. 연준 의장이 파월이 된 게 다시 된 게 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. 자산시장 안 좋아지고 경제 안 좋아지면 돈 또 풀겠죠. 그러면은 다시 반복되잖아요. 2020년 3월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또 돈을 풀면은 화폐 가치는 다시 또 떨어지겠죠. 뭐 금리 인상도 이제 미뤄지겠고요.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항상 의식하시고, 투자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시고, 이거는 뭐 암호화폐를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해라 다 제 의견이니까요. 그래서 여러 관점들 듣고 다른 분들의 관점도 들으시면서 나는 이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그런 투자 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될지는 뭐 10만이 알겠죠. 아무도 모릅니다. 저는 54K에서도 한 번 더 샀고 50K에서도 한 번 더 살 겁니다. 장기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고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마이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